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세계 2차 대전과 싱가포르의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재오픈을 한 박물관에서 첫 투어를 마치고 왔습니다. 창이 채플 앤 뮤지엄이란 박물관인데요. 이름이 특이하죠. 창이 채플, 그러면 창이 교회란 뜻인데 창이 교회와 박물관입니다. 자,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몇 년간의 단장을 마치고 두 손투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 창이 채플의 첫 투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1923년에 그 서베이 맵을 보시면 창이라는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는데요. 로열 엔지니어라고 하는 영국군 공병대가 주둔을 시작을 해서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이 지역은 좀 더 창의힐 쪽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얄 아티러리라고 부르는 영국군 포병대가 주둔하는 그 부대가 지어집니다. 셀라랑 바락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던 민간인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곳의 또 다른 키워드가 바로 창의 감옥인데요. 싱가포르의 오래된 감옥은 어트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낙후된 시설 때문에 이 창의 감옥이 신설이 되어서 1936년부터 감옥과 군부대 시설로 특화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세계 2차 대전을 얘기할 땐 이 창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시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을 점령해서 식민지화했던 일본은 1931년경 만추리아, 차이나를 공격을 합니다. 이 중국을 공격한 후 좀 더 그 세를 넓혀가고 있었고요. 이들이 위험성을 감지한 그 영국군은 당시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의 방어를 호언장담했고요. 1941년경에는 창이 포트리스가 모두 건설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방어 계획에는 허점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해군 기지를 거점으로 해서 동쪽과 남쪽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었던 이들은 북쪽 말라야로부터의 공격에는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의 날로 알려져 있는 이날은 일본군이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진주만을 한꺼번에 공격한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태국과 말라야에 상륙을 합니다. 단지 2달 만에 그 말라야의 정부를 돌파하고 싱가포르를 마주보는 조호바르에 도달한 이 일본군은 이후 일주일 만에 항복을 받아냅니다.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퍼시발은 일본군의 수장이었던 야마시타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1942년 2월 15일은 Fall of Singapore, 싱가포르에 함락된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승승장구하던 영국 역사의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이 됩니다. 항복한 군인들 그리고 유럽계 시민들은 모두 모이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 싱가포르 국립갤러리가 있는 넓은 지역 파당이라는 지역에 소집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창의 감옥을 향해서 행진하라는 거였습니다. 몇 시간의 고통 속에 도달한 이 창의 감옥과 군부대 시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3만 5천 명에 달하던 영국군 군인들은 키치너, 월드우드 바락 등에 수감이 되고 1만 5천 명에 달했던 호주 군인들은 셀라랑 바락, 로버스 바락 등에 수감이 됩니다. 3천 명에 달했던 유럽계 시민들은 신설된 창의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창의 감옥 시설이 600명을 위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었던 유럽인들에게
3명, 4명씩 같이 지내야 하는 이 창의 감옥의 생활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배고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보급품이 늘 달렸던 이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잡아먹게 됩니다. 달팽이, 새, 고양이, 강아지, 심지어는 뱀과 쥐까지도 잡아먹지만 그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워크 파티라는 조직이었는데요. 노동 작업반으로 조직이 된 이들은 일본군들을 위한 노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모든 전쟁포로에게 노동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상급 장교의 경우에는 면제이고 또 그 노동의 강도는 너무 심각하지 말 것과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이 전쟁포로들, POW라고 보통 말하는 이 연합군의 전쟁포로들은 상당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초반에 그들은 스스로 자원을 내서 이 전쟁포로 노동 작업반, 워크파티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각한 식량난이었습니다. 적어도 노동반에서 일을 할 때는 그들에게 약간의 고기가 주어졌고 또 그들은 밀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워크파티에서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보내진 이 워크파티의 전쟁포로들은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외국으로 보내졌을 경우에는 노동 강도가 더 심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린 끝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중에서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The River Kwai라는 그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바로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철도공사에 동원된 전쟁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의 지역에서 차출된 6만 명의 전쟁포로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18만 명이 같이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지만 이 전쟁포로 중에서는 16,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작업 도중 숨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보르네오 섬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보르네오 섬에서 산탄칸이라는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출되었던 이 전쟁포로들은 2,500명 중에서 단 6명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국, 타이완, 일본 등지에 보내진 전쟁포로들, 많은 노동과 배고픔에 숨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창의 시필 앤 뮤지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놀라웠던 것이요. 전시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많은 것들이 그들의 예술 활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창의 뮤럴이라고 하는 창의 벽화일 텐데요. 그곳에는 사실 다양한 교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교회의 벽을 장식했던 이 벽화들을 저희 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양하게 그렸던 그 그림이라든지 퀼트 작업분들 그리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던 콘서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세웠던 창의 대학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저희 창의 시필 앤 뮤지엄 이 박물관에는 오디오 가이드가 잘 구비가 되어 있으니 꼭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